이거 서명해. 남편은 종이 한 장을 툭 던졌습니다. 그 종이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도 함께 떨렸습니다. 뭐야 이게?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흘렀습니다. 이혼 서류지 뭐. 남편은 지친 사람처럼 한숨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25년을 같이 살았어. 같이 밥 먹고 같이 늙어온 사람인데 그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지겨워. 이제 너 말고 새 인생 살고 싶어?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남편은 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배신과 나락. 박영선은 50번째 생일날 아침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진태가 거실에서 신문을 펼쳐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영선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태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영선은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태가 정장 재킷을 입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그래도 생일인데. 생일이 뭐 대수야. 매년 오는 건데. 진태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영선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국물이 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흘러내린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진태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서명해. 영선이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모르나. 이혼 서류야. 진태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갑자기가 아니야. 나 이제 지쳤어. 영선이 서류를 붙잡고 진태 앞에 섰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진태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뭘 고칠게. 고칠 게 없어. 그냥 서명해. 영선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래서 더 지겨워. 진태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영선은 마지막으로 진태의 얼굴을 봤습니다. 진태는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며 조정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없습니다. 조정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집도 있고 적금도 있는데요. 영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택은 작년에 매각되었고 예금은 모두 사업 손실로 처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선이 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진태는 냉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언제 팔았다는 거예요?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이라 처분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는데요?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선이 진태를 쳐다봤습니다. 진태는 손목시계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영선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이웃 김순자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선 씨 남편이 벌써 재혼했다면서? 그러게. 이혼하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 결혼했더라. 영선의 손에서 우유팩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우유가 흩어졌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알아? 오정미라는 여자래. 진태 씨가 이혼 전부터 만났다던데. 그런데 신혼집이 강남이라더라. 돈이 어디서 났을까? 영선이 비틀거리며 슈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빙빙 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집에서 나가라는 통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선은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며칠 뒤 영선은
전 재산 500만 원을 들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 방을 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싸요. 월세 30만 원. 영선이 벽에 손을 댔습니다. 벽지가 축축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영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영선은 며칠간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영선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선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었습니다. 시어머니 제사 음식을 수십 년간 만들었던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요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네. 영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 앞 골목을 걸으며 임대 안내문을 찾았습니다. 10평짜리 낡은 상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보증금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야. 월세는 50만 원. 영선이 계산해 봤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좀 깎아주실 수 없을까요? 글쎄, 여기 장사 안 되는 자리라서. 영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보증금 없이 월세만 80만 원 주면 어때? 정말요? 대신 계약서는 제대로 써야 해. 영선이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나? 200만 원만. 한참 후에 대답이 왔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언제 갚을 거야? 장사 시작하면 조금씩 갚을게. 영선은 중고 주방기기를 직접 옮겼습니다. 무거운 냉장고를 끌고 가느라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밤새워 기름때를 닦았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낡은 간판 위에 영선은 서툰 글씨로 시트지를 붙였습니다. 영선인의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하교하던 아이 셋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김밥 한 줄 주세요. 응, 잠깐만. 영선이 정성스럽게 김밥을 말았습니다. 꾹꾹 눌러서 속을 꽉 채웠습니다. 와, 진짜 많이 들었다. 아이들이 김밥을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고마워. 영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나간 뒤 영선은 첫 매출 3천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뜨거운 떡볶이 조리대 뒤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텅 빈 가게에서 영선은 팔리지 않은 떡볶이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매운 떡볶이를 먹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영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챕터 2 악의적인 방해. 영선인의 분식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입소문을 내며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중학생 여자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와 말했습니다. 고마워. 많이 먹어. 영선이 떡볶이에 어묵을 듬뿍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말해야겠다. 아이가 떡볶이를 호호 불며 말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김밥 포장으로 2줄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영선이 싱싱한 재료로 김밥을 정성스럽게 말았습니다. 여기 양도 많고 맛도 좋네요. 아주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영선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앞에 검은색 외제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와 나이든 여자가 내렸습니다. 오정미와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정미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이런 장사를 다 해? 정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뭐하러 왔어? 영선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남편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정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가게 안을 휘둘러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앞길 막는 년이 여기 있네. 시어머니가 가지고 온 소금 봉지를 열어 가게 입구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선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더러운 기운 쫓아내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금을 더 뿌리며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장사 방해하지 말고. 영선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장사? 이딴 게 장사야? 정미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곧 망할 텐데 뭘. 시어머니가 마지막 소금을 뿌리고 나갔습니다. 정미가 나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잘 있어. 오래 못 갈 테니까. 그날 밤 영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금을 쓸어내며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맘카페에 영선인의 분식에 대한 악성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재료 재활용하는 더러운 가게입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주인 여자가 불륜으로 이혼당하고 위자료 뜯어 차린 가게라고 들었어요. 영선이 핸드폰으로 후기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영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들이 매일 늘어났습니다. 악성 후기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불시 점검 나왔습니다. 직원이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선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어요. 벌레가 나왔다고. 직원이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영선은 매일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벌레가 나올 리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구석구석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민원 내용과 다른데.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수고하세요. 직원들이 나간 뒤 영선은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나갔습니다. 문제 있는 가게라는 말이 동네에 돌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영선이 준비한 김밥과 떡볶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만 계속 나가고 매출은 없었습니다. 월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80만 원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영선이 빈 가게에 홀로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도 팔리지 않은 김밥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영선은 주방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핸드폰에 또 악성 후기 알림이 떴습니다. 영선은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빌린 돈도 갚지 못했습니다. 영선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3 의문의 조력자. 손님이 끊긴 가게에도 며칠째 구석자리에 앉아 묵묵히 떡볶이를 먹고 가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선이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영선이 떡볶이를 끓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자는 한 젓가락씩 천천히 먹으며 주방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영선이 말했지만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떡볶이를 다 먹고 김밥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묵탕까지 시켰습니다. 메뉴를 다 드시네요. 영선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맛을 알고 싶어서요. 남자가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영선의 조리 과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떻게 손질하는지 자세히 봤습니다. 사장님, 장사 힘드시죠?
남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요즘 손님이 없어서. 영선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악성 후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요. 영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으려던 영선 앞에 동네 불량배 3명이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가게 우리가 인수했으니까 당장 꺼져. 덩치 큰 청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영선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못 들었어? 여기 이제 우리 거야. 다른 청년이 술에 취한 척하며 떡볶이 냄비에 손을 댔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영선이 급히 말렸습니다. 이 아줌마가 감히. 청년이 떡볶이 냄비를 확 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영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청년들이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영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청년 중 하나가 영선의 팔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영선이 벽에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영선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전화하지 마. 청년이 영선의 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최인성이었습니다. 인성이 휴대폰을 꺼내 청년들의 얼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청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업무 방해와 기물 파손 현행범입니다. 인성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영상은 벌써 경찰서로 전송했습니다. 인성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빨리 사라지는 게 좋을 겁니다. 인성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들이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선이 바닥에 쏟아진 떡볶이를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끝이야. 정말 끝이야. 영선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인성이 영선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겁니까? 인성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영선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인성이 정장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영선이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한미 F&B 수석 컨설턴트 최인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선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손맛은 진짜입니다. 인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틀렸어요. 인성이 엉망이 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저들을 이기려면 당신은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장이요? 영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요리만 했죠.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인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경영을 배워야 합니다. 마케팅도 배우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해요. 영선이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만든 김밥을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인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는 겁니다. 인성이 영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영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인성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영선이 인성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영선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 5시에 가락시장으로 나오세요. 인성이 말했습니다. 가락시장요? 사업의 기본부터 배워야죠. 재료 구입부터 시작입니다. 인성이 나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참, 이 가게는 한 달 정도 문 닫으세요.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선이 혼자 남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아직도 바닥에는 떡볶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영선이 바닥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챕터 4 새로운 탄생. 새벽 5시 영선은 가락시장 입구에서 최인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인성이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영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진짜 사업을 배우는 겁니다. 인성이 시장 안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가락시장은 새벽부터 부산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큰 소리로 경매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무선데요? 영선이 물었습니다. 무경매입니다.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인성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골라요? 눈으로 봐야 합니다. 직접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야 해요. 인성이 무 하나를 들어 영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좋은 무예요. 단단하고 윤기가 나죠. 영선이 무를 만져봤습니다. 정말 단단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영선이 다른 무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안 돼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비었을 거예요. 인성이 무를 두드려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소리로도 알 수 있어요. 좋은 건 단단한 소리가 나죠. 영선이 신기해하며 여러 무를 두드려 봤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양배추도 봅시다. 인성이 양배추 코너로 이동했습니다. 양배추는 어떻게 골라요? 무게가 중요해요. 같은 크기라면 무거운 게 좋습니다. 인성이 2개의 양배추를 들어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더 무겁죠? 속이 꽉 찼다는 뜻이에요. 영선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싸게 사면 안 돼요. 인성이 가격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중간 상인을 거치지 말고 직접 농가에서 사와야 합니다. 어떻게요? 제가 아는 농장이 있어요. 거기서 직접 사오면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영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사업은 원가를 줄이는 게 반이에요. 인성이 수첩을 꺼내 농장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전화해서 주문하세요. 영선이 수첩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고기도 봅시다. 인성이 정육 코너로 향했습니다. 어묵에 들어갈 고기를 사야 해요. 어묵을 직접 만들 거예요? 영선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기성품 쓰면 차별화가 안 돼요. 인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명태살을 사야 하는데 이것도 등급이 있어요. 인성이 명태살을 보여주었습니다. 1등급은 색깔이 하얗고 살이 단단해요. 영선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음식 장사에서 재료가 8알이에요. 인성이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시장을 다 둘러본 뒤 2사람은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이제 메뉴 구성을 바꿔야 합니다. 인성이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기존 메뉴는 너무 많아요.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시그니처 메뉴 3개만 남기세요. 인성이 펜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특제 떡볶이, 수제 어묵 튀김, 김밥. 이 3개면 충분해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영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적은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대신 이 세계는 최고로 만들어야 해요. 인성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스가 중요해요. 당신만의 특별한 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소스요? 과일을 써봅시다. 사과, 배, 양파, 마늘. 인성이 재료를 나열했습니다. 과일로 소스를요? 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날 거예요. 영선이 상상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가게로 가서 실험해 봅시다. 인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게에 돌아와서 영선과 인성은 밤늦게까지 소스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사과 2개, 배 하나, 양파 반 개. 영선이 재료를 썰며 중얼거렸습니다. 설탕 대신 배를 더 넣어보세요. 인성이 조언했습니다. 영선이 배를 더 갈아 넣었습니다. 소스를 맛보니 단맛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좋네요. 이제 마늘을 넣어봅시다. 마늘을 갈아서 넣을까요? 아니요. 마늘은 우려내야 해요. 인성이 마늘을 끓는 물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늘 맛은 나지만 알갱이는 없어져요. 영선이 신기해하며 지켜봤습니다. 12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만족할 만한 맛이 나왔습니다. 이거예요. 영선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네요. 인성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이 소스로 떡볶이를 끓여봅시다. 영선이 떡볶이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소스를 넣자 완전히 다른 맛이 났습니다. 맛있어요. 영선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당신만의 무기예요. 인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가게 인테리어도 바꿔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요. 영선이 걱정했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인성이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깔끔하게만 하면 됩니다. 벽지 바르고 조명만 바꾸면 돼요.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영선과 인성은 가게 개조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 벽지를 발랐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영선이 인성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인성이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가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벽에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졌습니다. 와, 완전히 다르네요. 영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간판도 바꿔야죠. 인성이 영선이네 분식 간판을 내렸습니다. 새 이름은 뭘로 할까요? 영선 키친은 어때요? 영선이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새 간판이 걸리자 가게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직원도 뽑아야 해요. 인성이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말이에요? 네.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영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해요? 처음엔 적게 주더라도 나중에 많이 주면 돼요. 인성이 격려했습니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에요. 각자 역할을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어떻게요? 주문받는 사람, 조리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 인성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조리에만 집중하세요. 영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인성이 새로운 영선 키친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대만 깔아줬어요. 이제부터는 박영선 사장 당신의 몫입니다. 영선이 새로 끓인 특제 소스 냄비를 열었습니다. 달콤하고 깊은 향이 가게에 퍼졌습니다. 영선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챕터 5 첫 번째 성공과 후회의 시작. 영선 키친 재개장 당일 인성이 초청한 푸드 블로거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바뀐 가게 내부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완전히 다르네요. 젊은 여성 블로거가
휴대폰으로 가게를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정말 깔끔해요. 다른 블로거도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선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방에서 특제 떡볶이를 끓였습니다. 새로 개발한 과일 소스가 들어간 떡볶이였습니다. 시그니처 떡볶이 나갑니다. 영선이 정성스럽게 플레이팅해서 내놓았습니다. 블로거들이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 다른 맛인데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네요. 이런 떡볶이는 처음 먹어봐요. 블로거들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소스가 정말 특별해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한 블로거가 영선에게 물었습니다. 과일을 우린 특제 소스입니다. 영선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과일이요? 정말 신기해요. 블로거들이 실시간으로 SNS에 포스팅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의 격을 높인 맛이에요. 은퇴한 셰프가 인정한 숨은 맛집 발견. 이 떡볶이 맛은 정말 예술이에요. 포스팅이 올라가자 실시간으로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음으로 수제 어묵 튀김이 나왔습니다. 바삭한 튀김옷 안에 쫄깃한 어묵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묵도 직접 만드셨어요? 네, 명태살로 직접 만듭니다. 영선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어묵과 완전히 다르네요. 쫄깃함이 다른 레벨이에요. 블로거들이 또다시 사진을 찍으며 포스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밥이 나왔습니다. 속이 꽉 찬 김밥은 한 입에 다양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김밥도 정성이 대단하네요. 속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김밥은 처음이에요. 블로거들의 포스팅이 온라인을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영선 키친의 사진들이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선이 가게 문을 열자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선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여기가 그 맛집이에요? SNS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다던데요. 손님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점 1시간 만에 가게가 꽉 찼습니다. 영선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도움이 필요하세요? 인성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네, 너무 바빠서. 영선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당장 구해야겠어요. 인성이 주문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선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3명을 면접했습니다.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영선이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체계적인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선은 조리에만 집중했고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문과 서빙을 담당했습니다. 주문 들어갑니다. 떡볶이 3, 어묵 튀김 2. 네, 알겠습니다. 영선이 빠르게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인성이 가르쳐준 시스템대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니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재료가 떨어져 가요. 아르바이트생이 알려주었습니다. 농장에 전화해서 주문할게요. 영선이 인성에게 배운 대로 직접 농장에 주문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선 키친은 완전한 오픈런 맛집이 되었습니다. 개점 1시간 전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늘도 재료 소진으로 일찍 마감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안내했습니다. 내일은 몇 시에 와야 먹을 수 있어요?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녁 시간 모든 재료가 소진되어 일찍 마감한 영선은 인성과 함께 가게 구석에서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영선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뭘 했나요? 당신의 노력이 이룬 거예요. 인성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인성이 앞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더 큰 계획이요? 프랜차이즈도 생각해 봐야죠. 2호점, 3호점. 영선이 놀라며 인성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미 증명했잖아요. 인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편 영선의 성공 소식은 김진태와 오정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정미가 스마트폰으로 영선 키친의 SNS를 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저 여자가 이렇게 잘 나갈 리 없는데. 정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진태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당신 전처가 대박 났다는 거야. 온라인에 난리 났어. 정미가 휴대폰을 진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태가 화면을 보며 눈을 크게 뜨게 만들었습니다. 영선이 바쁘게 요리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선이가? 진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완전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줄 서서 먹는 맛집이래. 정미가 시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태는 영선 키친 앞을 차로 지나갔습니다. 가게 앞에 긴 줄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바쁘게 일하는 영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보던 영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조리하는 영선을 보며 진태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후회였습니다. 저 여자가 저런 면이 있었나? 진태가 혼잣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바라보던 진태는 시동을 걸고 떠났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선은 그런 진태의 존재도 모른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매출 기록을 정리하며 처음으로 성취감을 만끽했습니다. 오늘도 완판이네요. 영선이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를 보며 영선은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월세도 못 낼 뻔했던 자신이 이제는 직원을 고용하고 성공한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구나. 영선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6 전 남편의 직접적인 공격. 영선 키친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불과 2블록 떨어진 대로변에 대형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더 프리미엄 떡볶이라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사장님, 저기 새로 생긴 가게 보셨어요? 아르바이트생 민지가 영선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영선이 가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완전 크네요. 우리랑 비슷한 메뉴인 것 같은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판 아래 작은 글씨로 대표 오정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영선이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더 프리미엄 떡볶이가 정식 개업했습니다. 대대적인 오픈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개업 기념 전 메뉴 50% 할인, 과일 소스 떡볶이의 원조, 현수막들이 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영선이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영선 키친과 똑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일 소스 떡볶이 드셔보세요. 정미가 앞치마를 두르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영선을 본 정미가 씩 웃었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구경 온 거야? 정미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해? 영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짓? 장사하는 거지. 자유경쟁 사회잖아. 정미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메뉴도 인테리어도 다 베낀 거잖아. 베꼈다고? 과일 소스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야. 정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인성 선생님과 함께 개발한 건데 증거라도 있어? 박영선이 우리 가문의 레시피를 훔쳐간 거야. 정미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영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는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영선 키친, 레시피 도둑 사실 밝혀져. 박영선이라는 여자가 남의 집안 비법을 훔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더 프리미엄 떡볶이가 진짜 원조입니다. 거짓 내용으로 가득 찬 글이었습니다. 정미는 진태의 돈으로 지역 언론사에도 돈을 줬습니다. 원조 논란 영선 키친, 레시피 도용 의혹. 기사 제목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영선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영선이 손을 떨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정미의 일방적인 주장만 실려 있었습니다. 영선의 해명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남의 레시피 훔쳐서 유명해진 거구나. 이런 가게는 망해야 마땅해.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선 키친의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손님이 많이 안 오네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영선이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취소가 이어졌습니다. 레시피 도둑한테는 돈 못 줘. 양심도 없는 사람. 악성 리뷰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반면 더 프리미엄 떡볶이는 원조라는 타이틀로 손님들이 몰렸습니다. 우리가 진짜예요. 영선 키친은 가짜. 정미가 마이크를 들고 홍보했습니다. 영선이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선이 인성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인성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가게가 망해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해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싸움이에요. 영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영선이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영선이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사장님, 민지가 달려와 영선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영선이 말하려던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해요. 민지가 다른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영선이 깨어났을 때 인성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인성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쓰러지셨어요. 의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빈혈입니다. 심각한가요? 인성이 물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쉬셔야 해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2주요? 안 돼요. 가게를 못 비워요. 영선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억지로 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선이 병원에 입원한 사이 가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만으로는 영선의 맛을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맛이 다르네요. 손님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이 좀 편찮으셔서. 민지가 사과했습니다. 더 프리미엄 떡볶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선 키친 사장이 병원에 입원했대. 역시 거짓말하다가 들통난 거야. 정미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가게로 다 오세요. 우리가 진짜 원조예요.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영선 키친의 단골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다 망하겠어요. 민지가 인성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인성이 말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영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시작이네. 영선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강도, 가게도, 명예도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영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내가 직접 끝내겠어. 영선이 이를 악물며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챕터 7 두 번째 위기에 대한 해소 및 해결. 영선이 병원 링거를 맡고 있을 때 인성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온라인 기사들을 출력한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인성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방송에 나가서라도 해명하겠습니다. 인성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선이 링거를 맞은 팔을 들어 인성을 말렸습니다. 안 돼요. 왜요? 이런 거짓말을 그냥 둘 순 없어요. 이건 제 싸움이에요. 영선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끝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영선이 링거 바늘을 뽑으려 했습니다.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말렸습니다. 퇴원할게요. 영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책임지겠어요. 영선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성이 걱정스럽게 영선을 바라봤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예요. 영선이 옷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영선은 곧바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텅 비어가는 가게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달려와 영선을 부축했습니다. 응, 괜찮아. 영선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반격 작전을 시작할 거야. 반격 작전이요? 민지가 궁금해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변호사를 선임했어. 영선이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원조라는 걸 증명할 거야. 영선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영선은 변호사와 함께 더 프리미엄 떡볶이를 방문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영업 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변호사가 정미에게 고소장을 전달했습니다. 뭐? 고소? 정미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사실을 말한 게 죄가 돼요?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우기는 게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박영선이 우리 레시피 훔친 게 사실. 정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증거를 대보세요. 영선이 정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 없이 거짓 주장만 한 거죠?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영선은 이번에는 과학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식품연구소에 두 가게의 소스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정확한 성분 비교를 부탁합니다. 영선이 연구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급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특급으로 하면 3일 안에 가능합니다. 영선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특급 분석을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영선은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영선이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밝히시겠다는 건가요? 영선 키친이 진짜 원조라는 것을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과학적 증거와 개발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기자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3일 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선이 연구소에서 결과지를 받아봤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연구소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영선 키친 소스는 천연 과일 성분이 12가지 검출됐습니다. 더 프리미엄은 어떤가요? 인공 착향료와 액상 과당이 주성분입니다. 영선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결과로 충분히 차이를 증명할 수 있겠네요. 기자들과 푸드 블로거들을 다시 가게로 초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개 검증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두 가게의 소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영선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성분 분석표를 보여주자 기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소스네요. 천연 재료와 인공 재료의 차이가 확실하군요. 영선이 두 소스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직접 맛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기자들이 두 소스를 번갈아 맛봤습니다. 확실히 맛이 다르네요. 영선 키친이 훨씬 깊은 맛이 나요. 자연스러운 단맛이 살아있어요. 압도적으로 영선 키친의 승리였습니다. 영선은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성 선생님과 함께 소스를 개발할 때 작성한 R&D 노트입니다. 영선이 두꺼운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레시피 개발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개발 과정을 찍은 CCTV 영상입니다. 인성이 USB를 기자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모든 실험 과정이 녹화되어 있어요. 기자들이 노트북으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선과 인성이 밤늦게까지 소스를 개발하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네요. 기자들이 감탄했습니다. 더 프리미엄 떡볶이는 언제 개발했다고 주장하나요? 한 달 전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3개월 전부터 개발했습니다. 영선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인터넷에 생중계됐습니다. 여론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영선 키친이 진짜 원조였다. 더 프리미엄은 완전 가짜였네. 과학적 증거 앞에서 거짓말이 탄로났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프리미엄 떡볶이에는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몰려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사기꾼, 돈 돌려줘. 가짜 음식 팔았잖아. 정미가 당황하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진태가 급히 더 프리미엄 떡볶이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태가 정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았겠어. 당신이 해결해. 정미가 진태에게 떠넘겼습니다. 내 돈으로 차린 가게인데 이게 뭐야? 진태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가게는 개업 3개월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영선이 완승했습니다. 더 프리미엄 측이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피고는 허위사실 유포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진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투자한 돈도 못 건지고 배상금까지 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진태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영선은 이 모든 과정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영선이 인성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인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선 키친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손님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역시 영선 키친이 최고야. 진짜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해. 손님들이 연신 칭찬했습니다. 영선은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챕터 8 완벽한 홀로서기와 후회. 더 프리미엄 떡볶이 가게 문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개업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영선이 압류 딱지가 붙은 가게를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성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거짓말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영선 키친은 진짜 맛과 정직함의 상징이 되어 더욱 번창했습니다. 연일 오픈런이 이어졌고 예약도 받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강남에 2호점 내자는 제안이 또 들어왔어요. 민지가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검토해 볼게. 영선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 영선은 영선푸드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영선 키친 2호점을 성공적으로 개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영선푸드 대표님. 인성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영선이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1호점은 R&D 센터 겸 가맹점주 교육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체계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과일 비율이 제일 중요해요. 영선이 가맹점주들에게 직접 교육했습니다. 와, 정말 어려워요. 처음엔 다 그래요. 연습하면 금방 익혀요. 영선이 친절하게 가르쳤습니다. 전국의 영선 키친 가맹점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모두 동일한 맛과 품질을 유지했습니다. 품질 관리가 핵심이에요. 한 곳이라도 맛이 떨어지면 전체가 타격을 받아요. 영선이 직원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네, 사장님. 매주 점검 나가겠습니다. 관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몇 년 후 박영선 대표는 중소기업청 주간 강연회에 강사로 초청받았습니다. 50대 여성의 성공적인 재기라는 주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선 푸드 대표 박영선입니다. 영선이 당당하게 강단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간절한 눈빛으로 영선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50세에 이혼하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새 출발했습니다. 영선이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전 재산이 500만 원뿐이었어요. 막막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 줄 아는 게 요리밖에 없다면 그걸로 승부하기로 했죠. 처음엔 하루 매출이 3,000원이었어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은 연 매출 50억 원의 회사가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는 안 돼요. 좋은 조력자를 만나는 것도 실력이에요. 영선이 인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성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영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혹시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영선이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대답해 줬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는 영선에게 인성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네요. 영선이 뿌듯해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에요. 인성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둘은 이제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선이 강남 2호점 매장 운영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찾으세요.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누구요? 잘 모르겠는데 사장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영선이 매장으로 나가보니 남루한 행색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진태였습니다. 한때 정장만 입던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옷도 낡았습니다. 진태가 영선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선아, 왜 왔어? 영선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여자인 줄 내가 몰랐어. 진태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해서 뭐해? 영선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선아, 제발. 여기서 설거지라도 하게 해달라. 진태가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 당신을 무시한 내가 바보였어.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선이 직원을 불렀습니다. 매니저 좀 와봐요. 네, 사장님. 저 손님 정중히 내보내드려요. 영선이 진태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매장은 국어라는 곳이 아니에요. 영선아, 제발. 진태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주세요. 매니저가 진태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영선은 당당히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영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남자가 구걸하러 왔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인성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영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무엇이요? 과거와의 인연 말이야. 이제 완전히 정리됐어. 영선이 창밖 높은 빌딩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거야. 더 큰 꿈이요? 해외 진출도 생각하고 있어. 한국 분식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인성이 놀라며 영선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50에 새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야. 영선이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영선은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1호점 앞을 지났습니다. 지금은 교육장으로 쓰이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영선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선 키친이라는 글자가 네온 사인으로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해외 바이어로부터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선 대표님. 싱가포르 진출권으로 연락드렸어요. 네,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일정 조율해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영선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영선이 혼잣말했습니다. 50세의 반지하방에서 시작한 여자가 이제는 해외 진출을 논의하는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선은 당당한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영선은 50세라는 늦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 500만 원과 요리 솜씨 하나만으로 반지하에서 시작한 그녀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죠.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가 펼친 악의적인 방해와 거짓 소문, 심지어 법정 다툼까지.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정직한 맛과 끊임없는 노력은 보답받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며 버린 남편이 구걸하러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이는 새 출발의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박영선의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